안녕하세요. 부자건너 트레이너 백승혜입니다. 저는 오늘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송파나루역에 나와 있습니다. 송파나루역이 좀 이름이 생소하시죠? 지하철역인데 9호선에 새롭게 생긴 역이에요. 송파나루역은 지금 9호선 3단계가 연장이 되는데 총 8개 역이 더 연장을 하고요. 이 8개 연장되는 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송파나루역은 지금 제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곳들이 모두 다 송파나루역입니다. 네, 신역사, 새로 지어진 역사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밝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저 멀리 한번 이렇게 삑 둘러보죠. 네, 조형물도 좀 보이고요. 네. 대부분 지금 처음 개통되는 이제 스타팅이 되는 역이 삼전역인데, 삼전역부터 시작해서 새로 생겼던 신역사들을 가보니까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고, 지금 이제 제가 그 많은 역들 중에 송파나루역에 이제 나온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역하고 이제 새롭게 맞물려져서 더블 역세권이 돼버리는 역도 한 2군데가 있고요. 8개 중에. 새롭게 생기는 곳들도 있는데, 새로 생기는 것들은 당연히 역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교통편이 별로 좋지 않았다가 더 개선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송파나루역에 와 있고요. 저 멀리 녹색깔처럼 보이는 게 바로 석촌호수예요. 그래서 이 석촌호수를 끼고 있는 곳인데, 원래 8호선이 지나갔었던 이 석촌역, 저 내려와 보이면 석촌역 쪽에도 이 9호선하고 8호선이 지나가니까 나름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라 기존에도 좋았던 곳인데 더 좋아지니까 얘는 좀 투자 포인트가 다른 거고요. 이 송파나루역은 기존에 없었던 곳에 새롭게 여기 들어서는 것이니까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 석촌호수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이도 먹자 골목이라고 하는 곳, 위로 올라가 보면 방이도 먹자 골목이라고 하는 것도 좀 끼고 있다 보니까 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새롭게 지하철이 없었던 곳에 개선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송파나루역의 근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서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발로 뛰는 부동산이고, 제가 직접 가다 보니까 현장감 있게 이 소리들이 녹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면이 떨린다거나, 혹은 제가 걷느라고 숨이 찬다거나, 그리고 주변에 소음이 조금 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조금 그 역사에 앉아서 한번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지하철 9호선은 보통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가장 마지막 역이 개화역이에요. 개화역은 김포공항을 가장 가까이 둔 역이고요. 이 개화역을 출발을 해서 사람들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좀 더 이제 발전을 하면서 중국 출장을 많이 가게 된 곳이 이제 김포공항인데, 그 김포공항역을 출발을 해서 최근에 가장 많은 또 일자리를 더 확충해 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 과거에는 일자리가 어디로 가? 그러면은 첫 번째는 강남, 두 번째는 여의도, 그 다음 종로, 이렇게 3곳을 많이 찝어줬었는데, 요즘은 그곳에 마곡도 조금 손을 얹으려고 하고 있죠. 더 이제 인구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곳이 당연히 좋은 역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마곡나루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의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강남 중심부를 또 거쳐서 잠실까지 즉 거쳐서 이제 위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9호선은 어떻게 보면 2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한강이죠. 이 서울의 중심부에 한강이 있는데 약간 W자 모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W자 모양의 강 쪽,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이 한강의 남쪽으로 치우쳐서 9호선들이 개화역을 출발을 해서 오늘 개통역의 가장 마지막인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쭉 거의 따라가요. 네, 한강을 거의 따라간다고 보면 그런 노선이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서 9호선이 초반에 생겼을 때만 해도 황금 노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강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 한강물에 비춰진 모습이 뭐 색깔이 노란빛이라서 황금 노선이라는 말도 했고, 나른 강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돈이 되는 노선이야 라는 뜻에서도 이 황금 노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태 동안 그 노선이 전체가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황금 노선이다라고 하기 좀 어려웠다면, 이제는 거의 4개의 섹터를 보훈병원까지라고 친다면 한 4분의 3까지만 완성이 돼 있었고, 이 마지막 4쿼터가 조금 연결이 안 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거기까지 완성이 되면 거의 하나의 섹터가 잘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호선은 여태 동안도 좋았지만 인구, 풍부하게 주거 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들을 이제 다 연결되면서 가는 느낌이라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호선을 타실 때 뭐 선택사항들이 조금 있죠.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은 뭐냐면 급행역하고 일반역이 번갈아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급행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만한 것들을 거쳐서 그런 역들만 운행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반 역들은 더블 역세권이 아닌, 즉 환승이 아닌 곳들은 계속 다 거쳐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행열차를 타면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일반 차량은 뭐 그렇지 않은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개의 노선이 계속 번갈아서 가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급행열차인지 일반 열차인지 조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요소가 뭐냐면 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어떤 지하철이 생기면, 잠시만요, 조금 흔들려서, 지하철이 이제 새롭게 개통이 되면 굉장히 그 주택이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값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역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전철들이 좀 그런데, 이 경전철들은 뭐 수요와 예측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인원수, 즉 그 사람을 실어 나르도록 하는 어떤 그 예상되는 승객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가장 이슈를 받았던 일 중에가 김포 경전철이 있겠죠. 김포 한강 신도시를 지나가는 이 김포 경전철은 칸이 2칸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송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9호선은 몇 칸짜리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면 4칸짜리, 즉 4개, 그 다음에 6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급행이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승을 해서 일자리로 이동을 하지만 4칸밖에 안 되고 6칸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경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9호선은 지옥철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9호선의 목표는 계속해서 4칸이었던 것들을 6칸으로 늘려주고 6칸인 것들을 9칸으로 늘리는 것이 이 9호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 확충은 돼가겠지만 지금 현재 이용하는 객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좁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통을 한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칸수를 더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제가 이제 송파나루역을 이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삼전역도 기존에 없었던 곳에 이제 지하철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파 나루역도 기존에 없었던 곳에 생기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앙보훈병원역도 기존에 없었던 곳에 지하철이 확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도 뭐 사람이 없었던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에도 원래 사람들이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고 뭐 빌라도 있었을 텐데, 그 수요들이 이제는 교통편이 개선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그 호재가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랐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삼전부터 출발을 해서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역세권마다 하나 정도씩 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을 한 번씩 다 점검을 해보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이 통상은 이제 저희가 뭐 2,600, 2,800 정도쯤 하는데 평균치로 놓고 보자면 그런데 신축 아파트야, 뭐 혹은 대단위 아파트야,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요소에 따라서 뭐 200, 400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차이들이 나요. 그런 요소들이 더 더해지면 그리고 뭐 일자리가 많은 곳이야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놓고 보면 새로 지어지면서 대단이면서 브랜드가 있는 것들 중에는 뭐 3천 이상을 찍은 곳도 있고, 또 지금 아시아 선수촌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쪽은 거의 평당 4천대까지 재개발에 호재되어 있는 부분을 미리 제가 봤을 땐 선반영했다고 보지만 뭐 아닐 수도 있고, 어찌됐든 한 4천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한 2,600, 그리고 조금 안 되는 곳들, 일부 나홀로 아파트이거나 조금 떨어져 있고 오래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2,100에서 2,400 정도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들을 가서 다 체크를 해봤는데 한 군데 빼고는 그 정도 금액이 싼 이유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조금 안 좋은 점을 가지고는 있었고요. 제가 이 지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바로 사야 될 만큼 현저하게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정보는 다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노출도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다 반영을 했을 거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이슈를 잘 반영해서 적정한 금액대에 올라와 있다, 즉 오버슈팅한 것 같진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11월, 12월, 이제 오늘이 12월이니까 2019년도로 넘어서서 1월, 2월 달까지는 실수요자 구간이라서 이 개통된 호재를 잘 그대로 연장을 하면서 2019년도 2월 달까지는 여전히 아파트 지금의 추세를 어느 정도 이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제도, 바뀐 청약제도 때문에 2019년도 3월, 4월 달로 분양을 예정했던 애들 때문에 아마도 그 여세는 그 정도까지는 연장은 될 거는 같아요. 그 이후에 이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이 부동산의 본래 가치에 따라 가겠죠. 제가 봤을 땐 과하게 올라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4단계가 예정은 되어 있는데 9호선의 4단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강일, 고덕이라고 하는 신도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구리 쪽으로 넘어가는 곳이 종착지인데 수요들은 풍족하게 있는 곳이라서 수익성은 아직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니까 예비성, 타당성 검토 정도까지는 오케이를 받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실시 설계가 반영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시 설계가 반영이 되고도 보통 저희가 실제 공사가 들어가서 약 5년 정도가 공사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ROC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앞으로도 가장 빨라도 7년 정도는 후의 얘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4단계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9호선 라인의 3단계 개통에 대한 부분은 잘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고 내년 초반이 지나서
이 부분이 조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잘 반영이 된다면 얘 본래 가치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년 정도에 뭐 조금 빠지는 금액 정도에서 뭔가를 사보시려고 한다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9호선이 가지고 있는 워낙에 기본적인 배경이 좋기 때문에 저도 제가 김포공항을 올해 제주도만 30번을 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이 참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 송파 라인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항버스를 타지 않고 9호선 한 번에 트렁크를 끌고 김포공항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괜찮은 메리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나와 있는 송파나루역도 어찌 보면 이 제2 롯데월드가 있는 석촌호수권역에 들어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관광벨트 차원에서 놓고 보면 2호선을 따라서 왔었던 것들이 오히려 9호선을 따라서 관광객들을 좀 실어 나를 수 있는 루트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드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거의 11시 정도에 여기에 나와서 현재 거의 4시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한 5-6시간 정도를 이 근처를 둘러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 같아요. 뭐 한 번에 와서 그 모든 인사이트를 다 정리하기는 어렵고 현재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가격은 이렇구나, 모습은 이렇구나 하고 체킹을 한 후에 또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또다시 한번 체크,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면 내가 9호선이 개통됐던 그 시점에 뭔가를 체킹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분기별로 혹은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모습들 혹은 가격의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를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늘 얘기하는 부자 근육 키우자라고 하는 측면, 뭐 오늘도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수강생 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입장을 참여해 주셨는데 다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고 정말 실감이 나는데 왜 매번 이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참 짧지만 지금 동영상의 분량을 보니 뭐 한 17분 정도밖에는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17분, 20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길이의 어떤 얘기와 영상이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지 않고 9호선을 타고 나와서 삼전역부터 시작해서 중앙보훈병원까지 즉 8개의 역을 이렇게 새로운 역이 개통이 됐구나 하고 그냥 놀러 가듯이 좀 한 번씩만 나오시는 계기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라서 뭐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짚어드리기는 어렵지만 9호선에 개통되는 3단계 라인의 어떤 그 인포메이션, 그 정도를 하기에는 뭐 그 정도의 화두를 남기고 여기서 동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리 간단하게 해드릴 것은 9호선 3단계인 8개의 역은 2개의 투자 포인트로 나누시면 되세요. 즉 석촌역이라든가 올림픽공원역처럼 기존에 있었던 역들이 한 개가 더 더해져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것들은 당연히 상권이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애초부터 역이 없어서 교통이 크게 개선이 되는 삼전역이라든가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송파나루역처럼 혹은 중앙보훈병원처럼 없었던 곳들이 개선되는 곳들은 주거가 됐던 상가가 됐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서 가면 좋겠다. 단 9호선이 김포공항을 지나서 마곡, 여의도, 강남, 장시를 지나는 나름 관광, 일자리 그리고 광역 교통이라고 해야 되는 해외 사람들까지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라인들까지를 갖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칸수, 즉 총체적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승객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조금
시급한 문제 혹은 보완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둘러봐야 될 것 같고요. 방이도 먹자 골목 쪽에 가서 뭔가 또 저녁도 좀 먹고 상권이 또 이렇게 또 바뀌어가네, 영향을 받고 있네, 이런 것도 조금 더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